육탄으로 적진에 침투해 북한군 전차 세대를 격파한 사나이.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사병으로 최초의 태극 무궁훈장을 받은 레전드 참군인 이명수 중위. 육군 부사관학교 부사관 영웅실에 부사관이 아닌 장교 계급장을 단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해 1등 상사이자 중위로 전역한 이명수 중위입니다. 이명수 중위는 1927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일제 치하의 어린 시절을 보내며 가난한 자식으로 소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학교는 진학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공부에 매진하던 중 1946년 10월 국군에 입대해 당시 강릉 8연대 3대대 구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에 제대. 이후 6.25 전쟁의 발발로 그는 1등 상사로 재임용되어 전장에 투입되었고 3사단 22연대 3대대 12중대 2소대장의 직무대리로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3사단장 김석원 장군은 한 발짝도 후퇴하면 안 된다. 적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라고 명령. 이명수 1등 상사는 김석원 장군의 지휘 방식을 새겨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게 됩니다. 1950년 7월 엄청난 기세로 남하하던 북한군 제2군단은 당시 우리 국군의 낙동강 전선을 무너뜨리려 대구와 부산의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포항 점령을 시도. 당시 3사단은 북한군 2군단을 저지하는 포항 북쪽의 요충지인 181고지 점령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에 3사단은 특공대를 조직해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는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당시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모아 누가 특공대를 조직해 적 탱크를 파괴하겠느냐고 물었고 이명수 1등 상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손을 들고 12명의 특공대를 선발하여 적진에 침투하게 됩니다. 특공대에게 주어진 것은 단 몇 발의 수류탄뿐이었습니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북한군 한 개 소대를 기습 사살하고 북한군의 암구, 쥐와 새를 알아낸 뒤 북한군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은폐 중인 북한군 전차를 발견. 해치를 손으로 두들겨 쥐라고 외치면 북한군 전차장이 새라고 외치며 해치를 열면 수류탄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특공대는 북한군 전차 3대를 폭파시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북한군 2군단 5사단장은 분노하게 되고 이명수 1등 상사의 특공대 체포해 총력을 다하라고 명령. 결국 이명수 1등 상사의 특공대 3명이 인민구대에게 잡혀 포로가 됩니다. 동료 3명이 잡히자 이명수 1등 상사와 나머지 특공대원들은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 포로들을 구하고 나오면서 북한군 한 개 중대를 섬멸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훗날 육군본부의 전장사례연구에서는 이명수 1등 상사의 지휘를 특공 전투의 교범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명수 1등 상사는 포로가 된 부하대원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은 깊은 강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부모가 목숨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러한 특공대 활동은 북한군의 포항 진격 속도에 영향을 주었고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혁한 전과로 이명수 1등 상사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사병 최초로 태극 무궁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하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등 상사는 현재 부사관 상사의 계급이지만 당시에는 부사관과 병사 계급을 통틀어 사병이라 불렀습니다. 훈장을 받으면서도 그는 특공대 전원이 함께 세운 전공인데 나 혼자 받아 정말 죄송하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구사단으로 전출, 보계산 전투, 고대산 전투, 백마고지 전투를 치르며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 5개를 더 받아내는 전쟁 영웅이 되었으며 휴전 이후 1954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1963년 전상 후유증으로 중위로 전역. 전역 이후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이 머리에 박히는 심각한 전상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했으며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고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는 일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79년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서 사경을 헤매기도 했으나 이러한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1987년 무공 수훈자회를 전우들과 함께 만들어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한 전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명수 중위님이 정복에 붙어있는 훈장과 기장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태극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상위 기장, 공비토벌 기장, 적십자 기장, 6.25 종군 기장, 건군 30주년 기념 기장, 건군 20주년 기념 기장, 건군 10주년 기념 기장, UN 참전 기장입니다. 수많은 훈장과 기장이 그동안 이명수 중위가 걸어온 군인의 길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기장에 대해서 저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 현재 이명수 중위가 입고 있는 정복의 노란 줄은 부사관 정근장이 복무일과 다르게 달려있으며, 사단은 11사단, 계급장은 대위, 병과 마크는 과거 헌병병과 마크로 보이며, 정모는 영관급 정모로 소령 이상 되는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정모입니다. 또한 넥타이도 정복에 착용하는 넥타이가 아닌데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거나 밀덕인 분들은 왜 저렇게 정복을 착용했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제 추측건데 아마도 이명수 중위님은 정복을 빌려서 찍다 보니 급하게 조합해서 찍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94세의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멋있었습니다. 다른 걸 넘어 저 복장,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참전 당시의 군복 혹은 단정한 단체복을 참전용사에게 당연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한참 가난한 북한마저 참전 당시 군복을 노병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의 참전용사, 유공자, 선배 전후 어르신들은 유공자 조끼와 모자 정도가 다입니다. 혹은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정장에 닿는 수준, 또한 참전수당과 무공훈장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당의 수준은 월 40만원 수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공 영예수당과 참전 영예수당, 수령이 중복이 안 되는 걸 아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6.25 참전용사가 무공훈장을 받고 상위군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위군인 급여금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유공자는 본인 스스로 유공자임을 밝혀야 하며 보훈처와 힘겨운 싸움을 수년씩 겪고도 유공자가 되기 어려운 현실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통받는 전우들을 위해 무공 수훈자회를 만들어 처우 개선에 힘썼던 이명수 중위는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명수 중위는 중위급 이하의 계급에서 처음으로 육군장으로 거행,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장례가 진행되어 떠나는 길에 많은 후배 군인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명수 옹은 항상 내가 대한민국을 지켰소 라는 말씀을 하시며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셨으며, 이명수 중위보다 이명수 1등 상사로 불리는 것을 더욱더 좋아했던 군인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수 옹은 이명수 중위가 아닌 이명수 1등 상사로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영웅실의 첫 번째 영웅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사병 최초 태극 무공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최초의 전쟁 영웅, 맨손으로 탱크를 때려잡은 탱크 자비의 명수, 포로가 된 부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진정한 군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영웅 이명수 1등 상사. 이러한 영웅들을 기억할 수 있고 대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